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미수님, 미국의 이해 50강입니다. 오늘은 경제 대공황 1929년에 시작해갖고 1933년에 1차적으로 끝나지만은 다시 또 디플레이션이 와갖고 결국은 1939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죠. 10년 동안 미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경제활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못하게 됐잖아요. 경제활동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못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전부 다 긴급 생활 지원금을 전 세계가 다 국가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돈을 풀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이 풀린 돈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은 주식하고 아파트값, 집값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식과 또 주택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주택시장은 아파트는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투기가 돼버렸어요. 뭐 30평짜리가 뭐 20억, 30억 강남 쪽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눈에는 이게 지금 보여요. 만약에 내 아파트 값이 10억이 뛰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가에 10억의 빚을 해를 손상을 입힐 거예요. 내 집이 아파트 값이 뛰면 뛸수록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심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해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미국 경제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20세기에 가장 길고 깊게 스며든 경제 위기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검은 목요일, 화요일로 알려진 1929년 월스트리트 주식 대폭락을 시작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제 300선까지 한 340선까지 미국 나우다스 그 주식 포인트가 최종적으로 8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어떨 때는 4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됐던 것이죠. 이 대폭락을 시작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서로 맞붙어갖고 싸우니까 미국이 양쪽에다 다 군수 물자를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장이 잘 돌아갔어요. 공장도 잘 들어가고 농장도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해갖고 전쟁에 식량을 대고 돈은 돈대로 벌었으니 또 최종적으로 나중에 참전을 해갖고 승전국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석유, 자동차, 1920년대 얘기입니다. 석유 산업도 완전히 화랑을 누렸고 자동차 뭐 정말로 집집이 한 대씩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전기, 라디오, 영화, 뭐 이때도 그냥 서부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조금씩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죠. 음악, 모든 분야에서 미친 듯이 성장을 한 것이 1920년부터 1929년입니다. 실업률은 완전 고용 지표인 4%를 유지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전쟁터로 공급하던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 그 뭐 1차 대전 때는 비행기 안 나왔, 물론 1차 대전 때도 비행기가 마지막에는 쓰여졌죠. 뭐 2000대 뭐 이럴 정도고 2차 세계대전 때는 1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농산품과 공산품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 중에를 생각하고 이 줄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호황이라는 호황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1920년대 이제 10년을 못 버티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과잉 생산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농산물이 창고에 썩기 시작했고 물건은 창고에 재고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1929년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자 주식 급락으로 이어졌고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됩니다. 또 경제 대공황의 원인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서 가난한 미 국민 구매력이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월급을 생활비가 한 1,800달러 정도를 생활비를 썼어야 되는데 월급은 1,500달러밖에 안 줬던 거죠. 노동 착취가 있었던 거죠. 노동 착취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화학 제품이라든지 무슨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뭐 또 리바이스 얘기도 했지만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창고에 재고는 쌓이고 돈 있는 사람은 거의 한 뭐 80%의 미국 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제가 우리 생태마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는 2개월 인턴 그리고 바로 정직원이 될 건지 나갈 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계약직이 없어요. 계약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죠. 초봉 연봉이 4천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먹고, 여행도 다니고, 자동차도 난 사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인들이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면은 기초 월급을 높게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청년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갖고 청년들이 돈을 자꾸 써야지 공장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돌아가고 또 나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장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사회를 위해서 내놔야 돼. 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노동력 착취하지 말고 또 지금 뭐 연금도 들고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연금 들으라고 말합니다. 한 25, 26살 된 친구들한테 노령 대책 연금 지금 한 10년 들어두면은 네가 40살 때쯤 되면 너는 그때부터는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왜냐하면 은퇴해갖고 국민연금 나오고 국민연금도 월급을 많이 주니까 얘네들은 많이 받을 거예요. 또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 기본적인 네가 보험을 하나 들어두면은 너는 마음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내가 그거를 한번 우리 실시간 우리 전체 직원 줌으로 또 한번 내가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혜로운 기업인이라면 지혜로운 정치인이라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또 월급도 많이 줘야만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죠. 미국 경제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한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온 거죠. 1929년 말 결국 공장은 파산했고 농업은 무너졌고 무제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 파산, 5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때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면서 시장 경제에 대한 회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악화, 인종 차별, 노사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인 갈등이 아주 심화됐던 거죠. 집세를 낼 수 없었던 미국 뉴욕 빈민들은 도심에서 쫓겨나 당시 대통령 이름을 당시 그때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죠. 우리 미국은 미래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화랑을 할 거다고 취임 연설을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대공황을 맞았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그걸 후보 빌이라고 그래서 후보 빌. 그리고 콜로라도 쪽에 가보면 후보 댐이 있어요. 그때
경제 타개하겠다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게 후버댐,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댐 이름이고 여러분들도 저는 뭐 몇 번 가봤지만은 그 댐을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무성 영화 혹시 안 보신 분들 유튜브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요게 한 50분, 3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경제 대공황에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가. 빵을 얻으려고 시카고에서는 기다리고 쫙 있죠. 그 빵을 제공해 준 사람은 정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알 카포네. 금주령 때 밀주를 만들어 갖고 팔고 마약을 만들어 갖고 팔았던 그 알 카포네가 빵을 제공했던 그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의 사진을 보면은 다 그 사진이에요. 시카고에. 반면 서구 사회 미국을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미국에 비해 소련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로 호황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하고 소련이 G2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공산주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죠. 대공황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의 미국인들이 소련 이민을 신청할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 붕괴. 중개인들은 금융투기 역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개인들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서로 머리채를 휘어잡기도 했다. 거래소의 각종 설비들은 말썽을 일으켰다. 주가 표시기도 작동을 멈췄다. 통화량 폭증으로 전화는 불통이었다. 장을 마치고 2시간 만에 겨우 작동된 주가 표시기에 나타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시장을 공황으로 내몰았다. 이런 그러니까 검은 목요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세계의 경제가 거품이 꺼진 192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부터 실물 경기 하락을 맞이했죠. 1985년 미국은 일본을 플라자 호텔에다 불러다가 통화 정책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게 플라자 합의라는 건데 이때 엔화가 2배가 뜁니다. 엔화가 2배가 뛰는 바람에 그때부터 1985년부터 그 다음에 1990년도 주택시장 붕괴로 일본은 지금 30년째 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30년 전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급이 좀 더 많아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졸업하고 초봉 연봉이 우리나라가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본은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사는지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인들, 정치인들이 지금 젊은이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 앞으로 30년, 40년 미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1929년 10월 29일이 검은 화요일, 미국 월스트리트 주가가 급작스럽게 폭락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됐죠. 당시 미국의 GDP는 30에서 40%가 증발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몇 퍼센트 증발했느냐면은 7% 정도 증발했어요. 그랬을 때도 우리나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30에서 40% 증발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살인적이라고 봐야죠. 독일의 경우 노동인구의 44%가 실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3년간 미국 시가총액의 88.88%가 증발을 합니다. 340에서 80선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다 날라 휘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쏟아 넣은 사람들은 졸지에 하루아침에 생거지가 됐던 거죠. 경제공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잉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과잉 주식, 이게 주식이 거품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가 많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거니까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공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차를 찍어내도 살 사람이 없는 걸.
부자는 거의 뭐 2%, 3% 부자가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열강들이 금본위 제도로 돌아갑니다. 화폐를 과대평가함으로써 각국 수출 시장의 축소를 야기를 합니다. 1928년 말부터 전 세계 실물 경기 지표는 폭락하고 있었죠. 여기 또 후보 대통령의 과도한 보호무역, 이게 보호무역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중국이 지금 그런 보호무역을 엄청나게 하죠. 주장하면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갖고 이 스무트 홀리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통과시켜갖고 수입의 관세의 400%까지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수출입이 모두 줄어들어 경제공황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후보를 바보로 표현하는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세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면 어떤 시각에서 오늘 자유시장보다도 더 강한 수준의 운명 공동체가 돼 있었던 거죠. 이때는 또 식민지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아래 있었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다 식민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44개 나라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금본위 제도하고 달러하고도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이제 경제 공황이 왔던 거죠.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영국, 프랑스 1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적 붕흥을 막고자 베르사유 조약, 여기 거울의 방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하죠.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지만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건 독일의 바이마르 지역에서 계약을 독일의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1918년부터 1933년까지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지불 능력이 있다고 과시를 했고 독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파탄이 납니다. 연쇄적으로 유럽 경제까지.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제공황의 여파, 음식의 변화가 왔어요. 얇게 간 고기를 양파와 섞어 굽는 미트볼이라고 그러죠. 미트로프라고 라는 요리를 얻을 수 있는 식재료에 따라서 땅콩 로프, 콩 로프, 소간 로프를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더는 입맛을 당기지 않는 식재료를 먹기 위해서 우유와 밀가루를 섞어 끓인 걸쭉한 크림 소스도 각광을 받았죠.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과 미음을 끓여 먹듯이 미국에서도 수프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수백 명 사람들이 무료 수프와 빵을 배식받기 위해서 줄을 섰던 거죠.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민들레 이파리를 직접 채취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 사실 이 민들레가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거긴 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시대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건강해졌다고 그래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었지만은 담배, 술 소비가 돈이 있어야지 뭘 사죠. 줄어들었고 근로시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교통사고도 감소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은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의 일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영향을 끼칩니다.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각국은 배타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 나라 이 국가의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생겼던 거죠. 민주주의가 후퇴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의 극단주의, 스페인 내전이 나오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인류사의 비극을 낳았던 거죠. 공황의 진원지인 미국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럽에 투자했던 원금을 회수했고 그로 인해서 유럽의 시총, 그 유럽에도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미국하고 똑같이 토막나게 되었죠. 미국 공황은 대공황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급은 전쟁 재건을 한참 진행 중이던 유럽에 치명타를 가했던 거죠. 세계 경제 규모의 42%에 달하는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고 미국이 자국 시장을 닫아 달러 블록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을 관세, 아까 얘기했죠. 후보가 400% 관세를 때렸다고.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들 국가들도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자기네 나라 물건들을 식민지에 강제로 온갖 방법을 해서 강매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에 전 세계가 괴로웠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예. 이런 모습을 지켜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들은 크게 감명을 받아서 자신들도 식민지 경영을 통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차서 호기롭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추축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대립했던 여러 나라. 그래서 1936년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유럽의 국제관계에서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독일을 연결하는 선을 추축으로 하여 변화할 것이다 라는 곳에서 추축국이 탄생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거죠. 위대한 캐치비 많이 들어봤죠.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0년에 쓴 소설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금주법이 시행이 되고 재즈 막 춤추는 거 있죠. 남자 여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닥을 비비면서 발로 비비면서 추는 춤. 광란의 2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소설입니다. 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미국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타락과 절망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끝도 모를 그 향락주의에 빠지고 소비주의에 빠져갖고 결국은 이 캐치비는 총에 맞아 죽죠. 어쨌든 뭐 이 위대한 캐치비라는 소설이 나오고 그 후로 경제 대공황이 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수출도 잘 되고 지금 그 외환 보유고도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4천억 달러. 우리 97년 IMF 터졌을 때는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갔고 이게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달돼야 되는데 부자 쪽으로 전달되면은 우리나라도 이 경제 대공황 같은 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하면서 어쨌든 뉴딜 정책, 이 미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1932년 대선에서 현 정부의 후보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던 루즈벨트가 당선됩니다.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도로, 항만, 공항, 무슨 이 기본적인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어갖고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하고 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죠. 뉴딜 정책은 루즈벨트 집권 1기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고 재선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1938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니라는 마음으로 당시에 반대가 심하던 의회 내 재정 긴축론자들과 타협하면서 재정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힘든 시기를 또 한번 맞죠. 결국은 39년에 이 불황의 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39년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때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갖고 또 한 번의 세계 제1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정말 폭탄으로 뭐 제대로 선 건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에게는 군수 물자를 생산해갖고 우리나라 전쟁통에 하는 바람에 그 2차 세계대전 600만 명의 실업자가 군인들이 실업자가 되죠. 그런데 일본에게는 6.25 전쟁이 기회가 됐던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밟고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빚이 많은 나라죠.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제2국가, 자기네들은 제1국가, 우리나라는 자기네들의 종으로 알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면은 제가 막 화가 막 많이 나죠. 또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뭐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답답한 국수주의자들도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경제 대공황이 끝났고 이제 2차 세계 대전 잠깐 엿보고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의 그 내용 스토리는 많이 알 필요 없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변화가 온 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